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삶의 지혜입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노후 걱정 없이 사는 삶의 지혜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지혜의 이야기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20대 때는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방황도 하셨을 겁니다. 어떤 직장을 구할까, 결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 결혼을 한다면 누구와 해야 할까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연애를 했든 부모가 선을 권해서 했든 막상 결혼을 하시고 보니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와 마음이 잘 맞는 것도 아니어서 결혼을 괜히 했나 후회할 때 자식이 덜컥 생겨버렸을지도 모르죠. 또 아이를 갖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을 찾는다. 몇 명을 낳아야 하는가 갈등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숱한 고민들을 뒤로하고 자식을 낳아 고생을 하며 키웠는데 아이가 자라 사춘기가 되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부모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만약 시청하시는 분이 여성분이시라면 시댁과의 문제도 있으실 겁니다. 낯선 집에 가서 부모 아닌 사람을 부모라 해야 하고 형제 아닌 사람을 형제라 해야 하고 어찌 보면 갑자기 가족이 된 시댁 식구와 갈등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괴로움 속에 어느덧 나이가 40대, 50대 그리고 60대에 접어듭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아이가 커서 어느 대학에 보내야 할지, 군대에도 보내야 하고 어느 직장에 취직을 시켜야 할지, 시집장가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이러한 문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지혜 9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바라는 삶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0%는 사소한 일에 대한 것,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즉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진짜 고민이고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걱정의 사전적 의미도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고민하는 상태라고 풀이되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라는 말 자체에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혹은 불필요한 일에 대한 걱정, 필요한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 등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암이나 폐렴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인생을 꾸려나가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걱정을 1%만 줄여도 인생이 바뀝니다. 헛된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지혜를 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몰아내 보세요. 걱정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신경계와 순환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호르몬 또한 비정상적으로 되어 육체적인 고통과 병을 유발합니다. 이 경우에 약을 복용하여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려 보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때 한 가지 유용한 조언은 걱정은 그만하고 낚시나 하러 가자와 같은 말입니다. 즉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다른 일로 몰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속 걱정은 흐르지 못해
고여서 썩어버리는 냇물과 같습니다. 썩어버린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대신 물꼬를 터서 더러운 물은 흘러가게 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물로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필요 이상의 집요한 생각이 걱정을 만든다. 걱정은 필요 이상으로 집요하게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즘 주위에서 자동차를 갖고 싶어 몸살이 난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 자동차를 갖고 싶다는 집요한 욕망이 일단 그들의 생각을 점령하면 다른 생각들은 감히 파고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동차는 당분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간단하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 걱정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걱정이 시작되기 전에 얼른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하기 전에 떨쳐버리는 습관을 습득하면 정신적으로 균형 있는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고집이 걱정을 낳는다.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새로운 느낌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나 얼굴에 걸친 안경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거부한다. 애초부터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쓴 안경이 걸리적거리는 느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짜증이 치밀어 오르며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느낌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다른 사람의 비평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이런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보통 정도의 비평에도 얼굴이 붉어지며 언제라도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얕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만 들어도 분한 느낌이 치밀어 오르고 입안에 침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주변에 많은 옹고집쟁이 노인들 또한 머리가 굳어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의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의심의 가장 큰 해악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 물 흐르듯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나 생활에서 의심은 그 물길을 방해하는 둑이나 다름없다. 의심과 우유부단함은 모두 지나친 세심함 때문에 생겨난다. 무슨 일이든 심지어 그것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일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옳은지 그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따져본다. 이 경우 차라리 두 가지 모두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동전을 던져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의견에 맡긴 그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의심이 주는 폐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울지도 모릅니다. 자신 스스로를 들볶는 불필요한 상상과 걱정의 늪을 헤쳐나오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놓고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 고민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여우가 되는 울을 봄에선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이미 일어난 일은 걱정하지 말라.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현명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걱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느 시간대에 사는지 헷갈리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일이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든 틀린 결정이었든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재빨리 머릿속에서 지우고 다음에 할 일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의심을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것이 곧 육체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또 휴식 시간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제대로 휴식하지 못합니다. 심신이 힘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 짜증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부으면 남도 나에게 짜증을 냅니다. 하루 나를 잡아 이런 사소한 일상의 의심들을 일절하지 말고 지내보세요. 다른 날에 비해 몸과 마음이 가벼운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프게 된다.
건강 염려증 환자들의 공통점은 첫째, 자신이 가진 병, 즉 가졌다고 믿는 병의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사에게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척추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 분리증이 의심된다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수년에 걸쳐 의사를 바꿔가며 같은 증상에 대해 상담하고 의사를 믿지 못하여 책을 찾아 읽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박식해져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웬만한 약은 다 복용을 해보았고 언제라도 늘 새로운 약에 도전해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이 없다는 99%의 증거를 믿기보다는 병이 있을지 모른다는 1%의 가능성에 집착합니다. 이 때문에 의사와 종종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물론 질병이 의심되거나 몸에서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오면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는데도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보다는 운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건강을 지켜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번째, 잠을 방해하는 긴장을 풀어라. 잠을 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도록 무리하게 일을 한다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마음을 편히 먹고 불필요한 걱정을 억제해야 합니다. 사실 일 자체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보다는 그 과정에서 파생된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자연히 필요 없는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몰두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잠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8번째, 삶의 여유를 가져라. 버스나 택시를 기다릴 경우 여유 있는 사람은 초조해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잠시 여유를 즐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헛고생인 줄 알면서도 초조함을 주체하지 못해 5초 간격으로 시계를 보면서 이쪽 저쪽을 뛰어다닙니다. 물론 어떻게 행동하든 버스나 택시가 자기 앞에 도착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잠시나마 여유를 가졌던 사람은 버스나 택시에 올라 차분하게 앞으로의 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녹초가 된 정신과 몸을 추스르기에 바쁠 것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쉬는 것만이 휴식이고 여유가 아닙니다. 바쁜 와중에도 가끔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거나 퇴근길에 걸음을 빨리 하지 않고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며 즐거워할 때 우리는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지 마라.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룰 가능성이 없는 일에 끝까지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는 중요합니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고 하지만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가슴에 새기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또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기울여 보라는 말 역시 일을 대충대충 처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꼼꼼해서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도리어 피해야 할 말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할 일과 그러지 말아야 하는 일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걱정 없이 평안한 인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